예, 조금만 더 볼게요. 그 쌍방독점인데 그 쌍방독점 524페이지 보시고 524페이지 쌍방독점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에서 우리가 공급독점만 봤는데 이제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독점하고 수요독점이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얘가 뭐 많지는 않은데 현실에 많지는 않은데 쌍방독점 상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소 시장에서 기업이 독점적으로 요소를 수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혼자 갖다 내다 팔 거니까 얘가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 공급 독점자로 행동할 거 아니냐.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쌍방 독점일까요? 아닙니다. 요소 시장에서 요소 수요 그리고 요소 공급 이게 서로가 독점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쌍방 독점은 거기 좀 보세요. 얘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 금광석을 캘 수 있는 광산이 오직 하나 있다. 또 이걸 사다가 재련하는 기업도 하나만 존재한다고 해보자. 이렇게 시장에 수요 측과 공급 측이 모두 독점화되어 있는 경우를 쌍방 독점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쌍방 독점의 보다 현실적인 예를 밑줄 그으세요. 사용자들이 단결해서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노동조합을 상대로 단체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금광석 시장에서 예에서 금광석을 소유하는 독점 기업 밑줄 긋읍시다. 금광석을 소유하는 독점 기업 얘가 공급 독점자예요. 공급 독점자 써놔. 얘는 어떻게 행동할 거냐. 거기 수요 곡선 밑줄 긋고요. 이걸로부터 한계 수입수 곡선을 도출하고 똑같이 생산물 시장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한계 비용과 교차하는 점에서 산출량을 결정하려고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수요 측을 독점하고 있는 재련회사 밑줄. 그 재련회사는 무슨 독점자? 수요 독점자. 수요 독점자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뭐라 했어요? 앞에서 우리가 봤는데 그거는 MRPL equal MFCL. MRPL equal MFCL 거기 써놓고 그게 수요 독점자 이윤 극대화 조건이에요. 공급 독점자 이윤 극대화 조건은 우리가 앞에서 생산물 시장에서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 독점자 이윤 극대화 조건 뭐였어요? MR equal MC. 똑같아요. 여기서도 공급 독점자는 MR equal MC인데 그게 생산물이 아니라 뭐로만 바뀐 거예요? 생산 요소로만 바뀐 거야. 그래서 조건은 똑같아. MR equal MC예요. 자, 525페이지 그래프를 좀 보시면 거기 MRP 동그라미, MFC 동그라미 요 MRP와 MF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거기 Q바, P바 이렇게 결정되어 있죠? 가격과 산출량이 결정되어 있어. 그게 수요 독점자의 행동이지. 공급 독점자는 MR equal MC라 그랬어요. 그 MR 찾아봐요. MC 찾아봐. 얘가 맞아떨어진 점이 어디예요? 점을 찍고 거기서 뭘 정해? Q hat, P hat 이걸 정해야겠지. 공급 독점자는 그 수요 곡선은 수요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 의사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수요 독점자는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 수치 의사만 지불하고 그 공급 곡선 옆에다가 최소 수치 의사 써놓고 최소 수치 의사 수요 곡선 옆에다가 최대 지불 의사 써놓고 최대 지불 의사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쌍방 독점은 요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디맨드 커브가 있었는데 이 디맨드가 우하향 서정 직선이면 절편각과 MR이 요렇게 생긴 요 기울기 2배인 MR이요. MR.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을 때 MFC는 요렇게 절편각과 기울기 2배.
요게 레이버 서플라이면서 한계 비용 곡선이다 이랬습니다. 요게 MFCL 곡선이고 한계 요소 비용 곡선. 요거 수요 곡선은 또 뭐라고? MRPL 곡선, MRPL.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얘와 얘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수요 독점 시장에 이런 너무 조금 가파르게 여러분 그랬나요? 여러분도 맞아떨어져 버리나 이게? 좀 비껴서 이러면 여러분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겠네. 좀 가파르게 그리겠습니다. 차이가 나게. MFCL. 그래서 MRPL과 MFCL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요렇게 L,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해시라고 그랬나? Q라고 그랬나? 그냥 Q. 그렇죠. Q 바라고 그랬나? Q 해시라고 그랬나? Q 바. 요렇게. 가격은 어디서 정해져? 여기에 수요곡선은 높이에서. 그래서 P바. 우리가 이게 수요 독점자의 경우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읍시다. 수요 독자는 디맨드죠, 디맨드. 수요 측의 독점자, 수요 측의 독점자. 공급 측은 공급 독점자는 MR과 MC가 맞아떨어진 상태, 이 점이죠. 그래서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 의사를 다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가 지금 Q 뭐라고 돼 있나? Q 햇 이렇게 돼 있나? Q 스타트, Q 햇 이렇게. Q 햇. 어떻게 돼 있든 상관없어. 결국은 우리가 S, D 쓸 거니까. P 햇. 여기다가 이렇게 공급 독점자예요. 공급 독점자. 서플라이 사이드. 공급 독점자의 가격과 거래 규모는 이렇게 형성될 겁니다. 결국은 양쪽이 다 독점이면 이제 서로 협상을 할 텐데 공급 독점자는 이렇게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할 거고 수요 독점자는 이렇게 낮은 가격을 지불하려고 할 거고 요 사이에서 협상력에 기초해서 협상을 통해서 임금이 정해집니다. 노동시장이니까 노동의 가격 여기 뭐고요? 임금이고 노동 거래량 고용량이지. 그래서 PQ 평면에 우리가 거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다 만약에 노동시장이라면 이게 노동의 쌍방 독점이 있고 자본이라면 자본시장의 쌍방 독점이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525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면 시장을 양쪽이 각각 독점하고 있는 기업의 희망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바라는 바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두 기업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만을 고집한다면 결국 금광석의 가격은 P바와 PSI 그리고 거래량은 Q바와 QS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두 기업 중 어느 쪽이 협상 능력이 우월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고 그러나 이처럼 두 기업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공동이익을 극대화할 거고 밑줄 공동이익을 극대화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경우보다 두 기업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이제 협상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 526페이지 넘어가 보면 두 기업이 공동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어디서 생산하고 어떤 가격을 받는 게 좋겠냐. 결국은 이제 이 점입니다. 경쟁시장. 가장 타협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한계 수입 생산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맞아떨어진 상태 Q스타가 될 거고, 그런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527페이지에 이제 15.11 거기를 좀 보면, 저 밑에 15.11 분모는 VK는 이거 뭐예요? 분자는 WR은 뭐야? WR은 노동 임금이고요. 노동자의 보수고, 임금에다 고용량 곱하니까 노동자의 보수고, 밑에는요, 분모는 자본가의 보수죠. 그래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보수의 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 이거를 MPLL, MPKK 이렇게 써져 있는 건 뭔가요? 임금이 MPL에 따라서 결정되고, 그 다음에 자본의 임대료가 MPK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지금 의미한 거죠. 그 위에 그 설명이 쭉 있어. 그러니까 생산 요소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소득을 가져간다는 것은, 여기 보세요. 너무 많이 지금 썼기 때문에 WL, 여기가 RK 혹은 VK인데, 요거 지금 요 W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냐면, 요 MPL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고, 여기 L이 곱해져 있는 거고, 지금. 여기가 MPK에 의해서, 요게 임대료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자본량이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생산 요소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다고? 생산 요소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생산의 요소가 생산에 기여하는 기여분만큼 뭘 가지고 있어? 지금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굳이 우리가 표현해보면 이게 오일러 정리, 한계 생산, 가치 이론, 신고전파 분배 이론, 이렇게. 신고전파 분배 이론, 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R분의 W 얘하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K분의 L, 요렇게 지금 나눠보면, 요렇게. 둘로 나눴어요, 지금. 요렇게 생긴 것을. 둘로 나눴어. 그러면서, 요 R분의 W가 예컨대 떨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R분의 W가 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상대 임금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상대 임금이 하락하면 요소 대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거 많이 쓰고 비싼 거 적게 쓰는 형태로 요소 대체 효과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대 임금이 떨어지면 뭘 더 많이 써? 임금이 떨어지면 노동을 더 많이 쓰겠지. 그래서 요거는 떨어지는데 얘는 많이 쓰고 얘는 적게 쓸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올라갈 거냐 이것이지.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체 탄력성의 개념이다. 시그마라는 것은 내가 R분의 W를 1% 변화시켰을 때 L분의 K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요게 지금 시그마의 대체 탄력성의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게 1% 올라가면 이것도 1% 올라간다면 이게 시그마가 1일 거예요. 요게 1% 올라갔을 때 얘도 1% 올라간다면 시그마가 1이라고.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상대적으로 임금이 비싸졌을 때 노동을 적게 쓰고 자본을 많이 써서 요렇게 똑같은 퍼센티지로 변한 것이 대체 탄력도가 1인 경우야. 자, 보세요. 요게 1%만큼 뭐가 되면? 떨어지게 되면? 얘가 똑같이 1%만큼 올라간다면요? WL, 이게 노동소득이고, 요게 자본소득인데, 이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비율의 차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얘가 떨어진 것만큼 얘가 올라가니까. 다시 말하면 임금이 떨어진 것만큼 노동 고용량이 느니까. WL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RK도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대체 탄력도가 1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대 임금의 변화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얘가 더 커, 1보다 크다. 그러면 요 상대 임금의 변화에 대해서 훨씬 더 탄력적으로 변해버리겠죠. 그 말은 임금이 싸지면 노동을 훨씬 더 많이 써버린다. 그렇겠죠? 탄력도가 크다면. 그럼 노동소득 어떻게 돼? 그리고 끊겼어. 어디 오다가 끊겼어? 노동소득은 커지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게 이제 거기 쭉 써져 있어, 거기에. 15.11 거기 위에 밑줄 그어놔요. 각 생산 요소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팔리게 되면 그 경제의 노동소득은 WL이고 밑줄, 자본소득은 VK가 되어서 노동과 자본으로 분배되는 소득의 상대적 비율은 그렇게 쓸 수 있는데 거기 VK 분의 WL 여기다 박스를 치고 이게 상대 소득의 비율이죠. 그 다음에 9.5를 보니까 9.5 이게 뭐죠? 대체 탄력도죠? 시그마? 대체 탄력도. 대체 탄력도는 앞에 9장에서 우리가 봤는데 기업의 비용 극소화를 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생산 요소 사이의 대체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얼마나 신속하게 대체되냐 이 말이에요. 거기 시그마가 거기 529페이지 예를 들어서 0.5라고 나와 있는데 0.5 거기 그건 쭉 읽어 보시고요. 저 밑에 내려가 보면 대체 탄력성이 1의 값을 갖는다면 밑줄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분배의 상대적인 몫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않는 이유는 거기에 시그마가 0보다 작은 경우를 가지면서 쭉 설명을 해놨어. 거기 Q가 A, L의 알파, K의 1-알파 지수의 합을 했더니 얼마예요? 1이죠. 이걸 1차 동차 그랬죠? 1차 동차. 1차 동차 생산함수에서 곱덕을 생산함수인데 여기서 대체 탄력도를 구해보면 1이 됩니다. 곱더글라스의 1차 동차의 대체 탄력도는 얼마라고? 1이라고. 자, 이거를 이제 그냥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 하여튼 1인데 대체 탄력도는 뭐냐면 얘가 원래는 얘가 아니라 원래는 MRTS잖아요. MRTS, LK. 얘가 1% 변했을 때 L분의 K가 얼마나 변하냐. 그런데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고 비용 극소화를 추구하는 기업이라면 항상 얘와 얘가 같은 상태에서 뭘 할 거니까 노동 고용을 할 거니까 요 MRTS 대신에 얘를 쓴 거야 지금. 그런데 얘를 가지고 우리가 대체 탄력도가 얼마인지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MRTS를 한번 구해보면 MRTS LK MRTS LK는 뭐예요? MP 뭐분의? MP K MP L 자 MP K 분의 MP L 뒤에 나오는 건 뭐예요? 얘하고 얘 지수가 비율로 나올 것이고 베타 분의 알파니까 요 1-알파 분의 뭐가 나와? 알파. 그리고 분모는 뭐가 있고? L. 분자는 이게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NPK, NPL 구해보면.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요걸 1% 변화시켰을 때 이게 얼마나 변하냐. 이게 뭐 하면 되냐면요. 로그 미분하면 됩니다. 로그 취하고 미분하면 되는데 전혀 어려울 게 없어. 자, 이걸 로그를 취하면 자연 로그를 이제 미치 2라고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자연 로그를 취하면 MRTS 요거요. 로그를 취하면 요거하고 요거에 뭐로 나와? 지금 곱으로 되어 있는데 로그를 취하면 뭐로 나와? 합으로 나오죠. 합으로. 그래서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ln 1-알파 분의 알파 이렇게 나오고
더 합으로 ln L분의 K. 전체를 이걸 전부 다 변수 취급해서 전체를 미분해 버리면요. d ln mrts 요 d ln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 플러스 d ln L분의 K. 요거 1 마이너스 알파나 알파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상수잖아요. 상수의 로그를 취하면 뭔지는 모르지? 그런데 이걸 미분해버렸어. 제로로 가버리죠. 하여튼 상수값일 테니까 로그 취하는 것이 상수값이니까 상수를 미분하면 제로로 가버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d ln mrts 예분의 d ln L분의 K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요게 1이다. 어떤 수의 로그가 취해져 있고 그 증분은 어떤 수의 로그가 취해져 있고 그 증분은 변화율이다. 자, x라는 거에 로그가 취해져 있고 그 수로 미분을 하게 되면요. 어떤 수에 로그가 취해져 있고 그 수로 미분을 하게 되면 요게 x분의 1이 나온다는 게 로그 미분 공식입니다. 이게 로그 미분 공식이야. 이건 뭐 공식을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이건 공식이에요. 그런데 요거 이제 대각선으로 보내면 d ln x는 x분의 dx가 되겠지.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수의 로그가 취해져 있고 그 증분을 바로 변화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 x의 로그가 취해져 있고 변화율이야. 그러면 이게 증분이고 이건 변화율이야. 그러면 요거 자체가 뭘 의미한다고? 변화율을 의미한다고. MRTS LK의 변화율. 그리고 요거 L분의 K의 변화율. 이게 뭐예요? 1이다. 요게 시그마가 1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콥더글라스에서 대체 탄력도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의 대체 탄력도는 1인데 여기 1차 동차에서만 그런가요? 아니지. 얘가 뭐 알파든 베타든 여기에 집어넣었다가 로그해서 미분 취해버리면 다 어떤 값이든 다 제로로 가버려. 그래서 모든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의 대체 탄력도는 1입니다. 모든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의 대체 탄력도는 1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 뭐 일일이 도출한 거 이건 몰라도 되고 그냥 1이라고 알고 있어요. 1이라고 알고 있어.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 변했을 때 똑같은 퍼센티지만큼 이게 변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노동소득은 자본소득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핵심이야. 자, 그리고 거기 그러니까 마지막 단락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지. 마지막 단락. 대체 탄력성이 1의 값을 갖는다면 생산 요소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분배 상대의 몫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콥더글라스인데 이 경우에도 밑줄 그으세요. 이 경우에는 노동과 자본이 차지하는 상대적 몫이 항상 일정하게 된다. 임금이 변해도 안 변하니까. 나아가 총 생산물 중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몫의 비율은 알파고 자본이 차지하는 몫의 비율은 1-알파라는 결과도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주에 도출이 잘 되어 있어요. 도출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세요. 생산함수를 보면 지수가 있어요. 지수가. 이 지수만 보면 생산 요소, 다시 말하면 노동이, 자본이 생산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바로 볼 수 있는데 요게 알파만큼, 요게 1-알파만큼이에요. 이거 이제 뭐 총 생산량 중에 노동소득, 총 생산량 중에 자본소득 이렇게 구해보면 나오는 건데 너무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해볼까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금. 그냥 우리가 앞에서 요 MPLL은 뭘까? 노동 한 단위 추가 투입했을 때 생산량이고
노동은 L 단위가 투입이 됐어. 그러면 L 단위의 노동자가 만들어내는 생산량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만큼 뭘 가져간다고? 소득을 가져가. 이게 노동소득이야, WL. 그리고 이것만큼 뭘 가져간다고? 자본소득이다, 이게. 그러니까 노동소득이 얼마나 되고 자본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보려면 이 MPL 구하고 MPLK 구해서 이게 노동소득, 이게 자본소득이라니까. 전체 총생산량 중에 얼마나 차지하는지 보면 항상 이렇게 나온다니까. 알파만큼 1 마이너스 알파만큼. 이해되세요? 그거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MPL, MPK 못 구하진 않으니까 다 구하면 돼. 거기까지만 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다 했고요. 뒤에 그 16장은 노동소득, 아까 노동시장은 받고 자본시장은 거시경제학에서 한다 그랬습니다. 넘어가면 되고, 월요일부터는 지금 이제 일반균형, 후생경제학 시장 실패할 텐데, 요게 항상 어떤 강좌에서든 이 부분을 좀 빠른 속도로 보통 진행을 해서 좀 학생들이 쓱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이 교과서는 정말 단순한 것밖에 없어요. 정말 단순한 것밖에 없는데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가 나중에 여러분 이제 기초를 잘 안 닦거두면 여기 때문에 제일 골머리를 썩어. 이제 주관식에서 제일 어렵게 나오는 데가 이제 일반균형하고요, 시장 실패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거시경제학 가면 제일 뒤쪽에 있는 경제성장론. 근데 이게 이제 항상 이게 뒤쪽에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한단 말이죠, 여기를. 그래서 월요일까지가 원래 지금 11회차 같은데, 화요일까지 일단 하고,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하고, 월요일은 지금 일반균형 후생경제학을 하고, 화요일 날은 시장 실패를, 할 거예요. 근데 시장 실패를, 하루에 하는 것이 조금은, 지금 이제 우리가 화요일 날 시장 실패를 하면 하루 더 추가한 거잖아요. 원래 절반은 넘어선 거야. 그렇죠? 원래 10일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우리 뒤쪽에 이제 나중에 토요일도 기출을 지금 하기로 했는데 내일 하는 거 봐서 일단은 그 횟수를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까지 일단 미시경제학을 하고 수요일부터 거시경제학을 하는 걸로 일단 해놓고요. 조금 부족하면 시장 실패 부분은 조금 나중에 하루 정도 보강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교과서를 이해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기본 강의의 목표에 교과서를 이해하는 것은 지금 남은 시간에 충분히 다 가능해.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를 풀고 기출을 가고 뭐 이러려면 여기에 양이 많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되고 교과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몇 시? 1시 40분. 네, 똑같이 1시 40분에 할 거고 조금 일찍 마칠 거니까요. 난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왜 나오라 그래. 뭐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내일 주말답게 일찍 끝내줄 테니까요. 예, 나오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